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시계들 김성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혼란스러운 글로벌 증시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기술주의 투매 속에서 가장 큰 낙폭 4.1%라는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 줬습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의 피로감은 느껴졌지만 그래도 선방해주는 흐름들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개인의 유동성 안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종목 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장 이제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 기술주들이 여전히 좀 변동성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좀 볼 건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자리대를 여전히 이탈되고 난 이후에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때 초반 자리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스닥 시장에서는 애플 쪽, 그리고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이 변동성, 그리고 과거의 이 언택트 주요주들에 있어서의 등락, 이 부분들에 따라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61선의 지지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변동성이 덜한 그런 모습들이죠.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한국 시장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정도로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 이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4,500억대의 매수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코스닥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1,500억대, 3,0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컸어요. 5,000억이 넘는 대량의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시장 쪽에 있어서는 개인 주도 시장이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늘어났다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8천억 가까이가 다시 또 증가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고객 예탁금 57조대가 넘죠. 그럼 결국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이번 주는 아마 2,400포인트대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작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작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자리대, 즉 2,40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이렇게 박스 친 부분에서 한 마디 더 가게 된다라면 약 한 2,480포인트대의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번 주에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 안착을 시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저항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6만 원 안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전자 기존의 실적, 3분기 실적이 9조 2천억대를 좀 보고 있는데 증권사 리서치를 보게 되면 약 10조 9천억대까지 컨센을 좀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외국인 쪽, 기관 쪽 지난주 금요일 날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지만 매도의 규모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6만 원 안착 시도,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거고 지수도 2,400포인트대 안착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흐름들이 좀 괜찮고 특히나 이 IT 업종들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동반적으로 이 IT 쪽 섹터에 있어서 부품주라든가 장비주들 이러한 기업들도 나름대로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주변주로 확산이 되는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주말이었었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하향 조정했어요.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요. 뭐 2주간 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9시 이후부터 마무리가 좀 됐던 부분들, 뭐 배달밖에 안 됐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정상화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러한 소식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9월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닝 시즌이에요. 근데 어닝 시즌은 좀 서서히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엔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닝 시즌에 있어서 실적 상향 종목이거든요. 그럼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대부분 다 IT 쪽에 있어서 이 실적이 좀 증가되는 상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선다,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 때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6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는 사상 최고가죠. 6만 2천 원 자리대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가 MLCC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고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대에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16만 원대까지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라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분할로 좀 접근하는 방법은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주말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재택근무, 직장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재택근무에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생산성에 있어서 차질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더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이 분위기라든가 인식 자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로 뭐 알서포트라는 기업이 있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21선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종목은 굳이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S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전저점 자리대를 깬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수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링네트라는 기업이 있죠.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다가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눌림목을 보니까 21선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변화죠.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일단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빨라지는 수소연계 쪽에 있어서 기업의 투자가 2배 이상 확대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봐야겠죠. 뭐니 해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눌러주게 된다라면 기점을 해서 분할매수 포인트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7만 원대 이하, 뭐 16만 5천 원짜리 때부터는 충분히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현대차를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아화성이라는 테마성의 종목이죠. 동아성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거래일지에 쉬어가는, 오늘 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있죠.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적으로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외에 수소차 관련주들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숫자가 찍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차세대 5G 칩에 있어 전량 수주를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당연히 좀 봐야 되겠죠. 그 이외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네페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죠. 네페스 같은 기업을 본다거나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수주를 좀 받을 수가 있죠. DB하이텍이라든가 뭐 LB세미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 종목군들이에요.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좀 괜찮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월봉사에서 이제 정배역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큰 종목군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4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2.6%가량 올려 세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전일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다시 한번 개인의 유동성에 힘으로 받쳐주고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해줬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먼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37% 상승하면서 현재 6만 원 선 넘어선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단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또 화웨이의 그 제재 관련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현재 77만 1,000원에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네이버도 0.3% 강보합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도 0.1% 강보합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1.3% 강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0.3%, 지난주 금요일 보합 마감을 뒤로 하고 오늘은 일단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30만 원 선 거의 가까이에 다가간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1.7%가량 올려 세우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또 내년에 점유율과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장 17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0.8%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37만 6천 원 선의 거래를 시작했고요. 삼성 SDI 0.58% 강보합입니다. 중대형 배터리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대한 예측하는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2,400선 훌쩍 넘어서 2,418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 0.6%가량 강세입니다. 894포인트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이어갑니다. 0.3% 약세로 일단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99,700원이고요. CJ는 다시 한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08% 강보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이 현상에 이어서 오늘 시장은 일단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9,000원으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과 HLB도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각각 0.7%, 1.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확인하시죠. 자, 셀트리온 제약, 지금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제넥신 0.06% 강보합이고요. KMW는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3% 올려 세우면서 오늘 시장은 85,800원으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1%가량 약세, CJENM은 1% 넘게 오늘 시장 올려 세우면서 13만 1,6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바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주말 지내고 온 월요일 우리 시장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다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개인의 유동성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개파락이 나온 게 아니고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서 일단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에서는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여줄 건지, 그러니까 지수 2,450에서 2,300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해줄 건지, 아니면 돌파를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종목들은 그와 상관없이 박스권이 되든, 그러니까 지수가 살짝 밀려도 종목들의 강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차별화 정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주는 그런 시장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유동성, 강세 장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종목들이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로티백킹 같은 경우도 올해 한 4월 달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리고 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나 따라잡아봐라라는 패턴이라 그래서 계속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높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많이 떠 있는 애들이 꺾이질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차별화 장세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었던 뭐 초록뱀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를 계속 내포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뭐 떠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차트를 보면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 섹터에서, 종목에서 한번 하나씩 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스바이오메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자, 한스바이오메드. 자, 뭐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지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이틀 전에, 3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정도 타이밍에서 천냥봉이 나올 때에서 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게 이제 거래 실는 천냥봉은 참 좋은 종목이다, 이런 거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사실 좀 많이 떠서 공략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차별화 장세가 맞고 강한 종목들이 계속 튄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공략하는 건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깨지면 손절을 잡으시고요. 목표치는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계속 주력 제품을 해외로 계속 다각화를 한다라 그래서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체 이식용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의료용 시술 재료의 이제 가슴 보형물이라든지 의료기기 생산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의료용 실리콘 제품이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 실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시고 두중시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 종목은요, K사인이죠. K사인. 자, K사인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댐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한국 뉴딜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에서, 이슈가 됐고, 지금도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올려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순절 가격은 1,4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2,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통합 인증 솔루션, 그 다음에 PKI 인증 솔루션, 이제 아마 암호에 대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K사인이 통합 인증 솔루션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범국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 대표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민원24 등을 통한 성능과 기능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유일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통합 인증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표준화 기술인 통합 인증 게이트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사 대비 다양한 운영 및 개발 환경, 인증 방식, 저장 방식, 호환성 이런 부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계속적인 이제 보완에 대한 대두가 되게 되면 이제 차트를 돌렸고 우상향 쪽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유 내지는 매수 공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성 첨단 소재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오성 첨단 소재 이것도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공략이 가능해요. 좀 전에 K사인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지난달 28일 날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9월달 현재 이번 달 내에서 한 달 내에 이제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표결이 미국 하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성 첨단 소재는 일단 미국은 이제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이제 마리아나 사용을 합법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의학적 사용 허용까지 치게 되면 33개 주로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미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다시 다 나오게 되면 차트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쏠 수 있는 거래량과 흐름들. 그래서 이것도 한 손절 가격 2,400원 정도 잡고 밑에 이제 하단 잡고 한 뭐 3,000원까지 뭐 여기 고점 뚫는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힘은 남아있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GH 신소재. 자, 원래는 이거는 이제 국내 자동차 내장재용 이제 부직포 시장에서 단일 공장 규모로는 이제 1위 업체인데 이게 이제 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그 음압병실 아마 이런 이슈로 이제 퍼지면서 지난번에 8월달에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뭐 이거 이름 사명 변경하기 전에는 이제 금호엔티라는 종목이었고 지금은 GH 신소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전날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6,6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한 목표치는 대략 한 전고점 자리 한 1,700원 정도 보면서 손절 라인 잡고 박스권, 뭐 박스권이면 박스권이지만 큰 N자형을 보면서 뭐 대응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매수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이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금 코스모화학이 19.8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수 앱지수는 목표가를 넘어서서 지금 27.9%, 30%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21%에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키스트가 10% 가까이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DPC 4.1% 넘는 수익률, 신성 ENG 0.4% 수익률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체 총 누적 수익률이 26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보다 수익률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자, 오늘 이제 EM코리아를 아침에서 뽑았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13%나 벌써 급등을 하고 있네요. 전 장전에서 한 5%대에서. 그러니까 장전에서는 가격이 좀 들어왔었는데, 일단 EM코리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전에서 뽑았을 때에서는 가격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요. 좀 전에 방송 시작할 때에서도 5%대에 좀 머물렀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서는 6,500원에서 5,500원. 그래서 6,500원 이하에서는 공략할 수 있을 종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강하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대에 들어왔지만 지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벌써 13%가 급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에로티베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종목들이 지금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고점을 뚫어버려요. 왜 뚫느냐? 가기 위해서. 종목들이 아마 다 날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에로티베콤이나 EM코리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 정도 여러분들이 기대감 정도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코리아는 아마 계속 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중에 밀려가지고 6,5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온다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코리아 이제 수소차 관련주 쪽인데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 테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항공기 부품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지금은 수소차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6,500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 쏘는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한번. 그래서 거래가 실력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종목들은 이슈와 함께 그 다음에 매집.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슈와 함께 그 다음에 거래량이 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크게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많이 갈 거야. 아마 10,000원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8,000원, 9,000원 보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8,000원 정도 봅니다. 1차 목표치는 8,000원. 뭐 손절 가격은 4,700원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 가격은 6,500원에서 5,500원 다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EM코리아였습니다. 지금 개장과 함께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넘어서는, 지금 매수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500원 선 아래에서 눌림시에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차별적 성장을 지난주부터 이루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차별적 성장을 이루고 있죠. 중요한 거는 섹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도 주도주 뭐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 주도주는 좀 주춤합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쪽 그동안 시세를 이끌었던 BBIG 지수라 그러죠. 7개 빅3는 조정을 받는 가운데 여타 섹터로 종목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정책 관련주, 수소폭력, 태양광 쪽으로 시세 탄력이 좋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수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퀄컴까지 연속 수주를 받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화웨이 제재를 계속 한다고 본다면 화웨이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휴대폰이나 통신장비 쪽에서도 아마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섹터에서 하부단에 펼쳐져 있는 반도체 후공정이나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런 쪽으로도 지금 시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섹터가 굉장히 좀 확산이 돼 있고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6만 원 맞고 떨어졌었는데 오늘 6만 원을 지금 넘겨서 아마 오늘 고점을 뚫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나 삼성전기 등 IT 주도로 힘이 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케미칼주, 화학주나 대한유화도 뜬금없이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이마트 같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는 섹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익숙한 거에만 매몰돼 있는 사이에 시장은 이미 종목 확산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확산에 대비해서 종목을 찾아보면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너무 높은 가격대에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면은 새로 시작하는 섹터에서 업사이드 나오는 섹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찾으면 종목이 많이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종목만 찾지 말고 종목 확산을 좀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따상 이후에 상치고 오늘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시장은 이 기업의 본질 가치 이거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가격을 볼게요. 가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추정치를 한 1,000억 보고 있습니다. 1,000억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6조예요. 그러면 1년치 포워드로 60배를 가고 있는데 60배가 과연 적절한지 참고적으로 보면은 NC소프트는 현재 한 이게 20배 수에 나와 있고요. 넷마블은 한 45배, 펄어비스가 18배, 컴투스 11배. 이처럼 카카오 게임즈가 60배를 받을 만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이름값에 쏠려서 묻지마로 이렇게 매수세가 쏠리다 보면 예전에 SK바이오팜도 꼭대기에 잡아서 계속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너무 이름값에 쏠려서 이름만 듣고 가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싸고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섹터나 새로 출발하는 기업들 잘 발굴해서 들어간다면 보다 업사이드도 높고 위험도 작은
그런 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짚어주셨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1%가량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오늘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매도로 장 초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조금 이어갑니다. 장치가 급등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전고점 지금 62,800원짜리까지 있는데, 우선은 안정적으로 62,000원대까지는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고, 한 번의 추가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나왔다가 또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 특히 코스피 쪽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오늘 자동차가 좀 미쳤어요. 현대차가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9%대까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렸죠. 현대차 계속 좋다. 조정 시마다 매수해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대박 행진 이어가고 현대차가 무섭다. 너무 급하다. 이러면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현대위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현대위아 현재 4%대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네,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이라 아직은 더 강한 모습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분봉상으로도 쉬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 아주 이쁜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현대차 좋고 기아차도 좋고 모비스도 좋고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그냥 자동차주들은 다시 한번 시작이구나. 큰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하이닉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이닉스 이거 살까 말까 1%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살까 어떻게 할까. 자, 하이닉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바닥 라인에서의 상승 흐름 이 바닥 3월 바닥 그리고 올해 3월 바닥 또 하나 2번 바닥 이렇게 4번이잖아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이 라인에서 그냥 맞춰서 하나하나 긋고 그냥 덤비면 돼요. 현 구간 자체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밀려도 살짝 그냥 75,000원 정도? 오히려 또 매수관 자리 다시 온다고요. 저는 하이닉스 지금 사두시고 언제까지 보시냐면 연말까지 최소 연말입니다. 연말 11월, 12월까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대신에 12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답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11월 말, 12월 초까지 보시면 그래도 재밌는 단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종목이고 그냥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재밌다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지금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어제 WHO에서 얘기 나온 게 사상 최고치 확진자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자, 그런 흐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SK케미칼 상당히 좀 많이 급락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소식에. 하지만 제자리 찾아가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한번 또 매수 시그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송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상승 나올까요? 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전 고점 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적당선 보자고요. 한 38만 원, 한 39만 원 선 보시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가뿐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보여 계시다면은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그 하루 같고요. 또 LG전자도 오늘 되게 좋은 하루인데
LG전자까지도 지금 전고점 행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LG를 봐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가 급등하면은 LG 어떻게 되나요? LG는 근데 재미가 없네요. 근데 LG전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갑니다. 신규 스마트폰의 새로운 출시에 대한 이슈일까요? 어찌됐든 LG전자는 삼성경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런 조금 루머가 많이 돌기도 하고, 전고점 포인트는 이미 작년 포인트 넘어갔고 2018년도 포인트가 11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 8만원대 라인 자체를 뚫고 갔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 이 포인트 반복이에요. 부탁드릴 건 많이 급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담으시면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장 급등 나오고 내일장에 한번 슈팅이 더 나온다 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잡으셔서 들어가시는 전략을 꼭 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현대차를 과연 여러분들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아니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큰 조정이 나오면 그냥 사시면 돼요. 정말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큰 조정 나오면 사시면 돼요. 네. 현대차 부담스러워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 그냥 위아 사세요. 부담스러우시면 현대 위아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 차트보다 현대 위아 차트는 굉장히 더 좋은 차트 같은데 현대차 차트가 더 좋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오른 상황이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현대 위아 사시면 현대차처럼 결국 차트 갈 거란 말이에요. 주가 갈 거니 편안하게 종목을 매수하셔야죠. 그렇죠? 종목은 쉽게 하셔야지 급등주 따라가서 절벽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위아를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현대차를 꼭 사야겠다 하신다면은 큰 조정 나올 때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아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네. 세계 최소형 파워 인덕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진 봤는데 손가락 위에서 한 6, 7개 정도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기의 좀 주가 상승 흐름상 보면은 좀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요 자리예요. 14만 5천 원 자리가 계속 맞고 떨어졌어, 사실. 이게 며칠 전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요때 언젠가요? 7월 30일, 7월 29일 요때도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코로나 이슈로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가 우선은 좀 매물벽 자체, 매물대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작용한 자리가 지금 14만 5천 원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좀 올라가 준다면 상승 흐름을 더 탈 건데 그게 아니면 급락은 아니고 살짝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약간의 횡보 흐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삼성전기 이슈거리 워낙에 좋고 실적 이슈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기로 이 14만 5천 원 자리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주가의 향후 변동성 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 정도 따라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정을 좀 큰 조정들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꼭 삼성전기는 만약에 주가가 몇 퍼센트 정도 빠지면 될까요? 한 5% 정도 빠지는 날 보인다. 그러면 당장에 그날 빠지면 바로 매수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일주일 정도 봤을 때 한 10%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그건 정말 아주 싼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 하시려면은 삼성전기는 때려보고 있다가 너무 많이 빠진다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빼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어떻게 하죠? LG화학 어떻게 해요? 자, 제가 LG화학은 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 종목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22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약간 힘을 못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후에나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천천히 좀 밀리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이게 그냥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을 거예요. 상승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바닥 자리들의 연결 자리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라인은 비슷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이 정도 라인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위에 이제 75만 원대 이상 자리는 사실 고점 인식이 되는 자리였고 다시 조정이 살짝 나온 이후에 바닥에서 올려친다면 제가 보는 가격대는 한 68만 원 정도. 그러니까 68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종목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배터리 데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으니 조금 주의해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인데 제가 레고캔바이오는 좀 이상한 뉴스를 봤어요.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레고캔바이오가 이뮤노메딕스 회사 인수 추진 중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한다? 레고캔바이오는 200억 달러의 이뮤노메딕스 인수. 지금 레고캔바이오 시총이 1조인데 23조짜리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지금 어떤 기사를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기사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기사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기사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호재거리는 호재거리, 기사가 다시 정정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이슈거리가 지금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레고캔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계약권 자체들이 원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단위요. 1조, 2조가 넘어가는 계약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계속 매출이 확대되는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매출이라기보다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자금, 수익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흐름을 더 탈까, 더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 저 10만 원 보고 있는데 10만 원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10만 원 안 가요. 네, 한 번 올려쳤기 때문에 시간 다시 걸려요. 정말 빨라야 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은 급등 흐름을 봤을 때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시간 여유 갖고 계시면 10만 원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주라 표현을 할게요. 네, 수주 양을 가지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은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신다, 네,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 접근은 나쁘진 않지만 55,000원 아래에서의 대응은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시장 상승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다시 플러스권 흐름을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내일 다시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5.4%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종목이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34% 넘는 수익률,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올려 세우면서 62%에 달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현까지 13%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안랩이 7% 넘게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총 누적 수익률이 1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익률을 더 높여줄 공략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삼성 쪽에 그 IT 서비스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물류 BPO 부분이랑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역량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IT 서비스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가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삼성 SDS를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그 유명한 해커들 그리고 IT 쪽으로의 그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삼성 SD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 쪽 이제 통신 서비스 산업 쪽이랑 그 IT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회사가 커져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거의 뭐 상위 종목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그럼 왜 이 종목을 추천하냐? 현재 그 클라우드 쪽이랑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이쪽 IT 쪽 관련해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쪽에서의 역량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그 며칠 전부터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삼성 SDS지만 이번에 그 관련 이슈와 함께 좀 상승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은 21만 원, 22만 원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항 부근인 2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뭐 18만 3천 원 이하. 오늘 종가에 만약에 음봉으로 밀린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정도를 잡고요. 한번 가져가 본다면 이 종목 역시 괜찮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이주현 전문위원의 공략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익 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